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요청에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초청 수락으로 해석됩니다. 네, 교황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정성환 신부, 또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신부님 어제 문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 네. 글쎄요, 문 대통령이 아련을 한 건데 네. 단독 면담을 55분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그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또 교황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실상 초청금만 주면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프란시스코 교황님답다 하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예. 왜냐하면 교황님께서 항상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이 간절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한반도에 대한 이 평화 정착이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응답을 즉각적으로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정말 이렇게 흔쾌히 답을 하셨잖아요. 나는 갈 수 있다. 네, 정 교수님. 네, 뭐 준비된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으신 듯이 이렇게 답변 예. 주셨는데 예. 아마 상당 부분 교감이 먼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방북 어떤 기회로든 이제 뭐 여건이 성사된다면은 이제 방북할 이제 마음은 다 굳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방북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이제 정상 국가로 나아가는데 이게 좋은 모멘텀이 되기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예. 공식 초청장이 오면 방북할 의사가 있다, 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공식 초청장을 요청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더 좋겠다 하고 예. 말씀하시는 것은 예. 이 바티칸 시국이라는 그 특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 대 국가로서 공식 초청을 해오는 것이 관례적이니까 그걸 꼭 필요한 어떤 형식과 절차가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보통 해외 순방할 때는 그 어떤 절차를 밟는지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교황의 왜냐하면 순방. 교황청이라고 하는 곳은 두 가지의 그 요소를 갖고 있죠. 하나는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의 총본산이면서 동시에 바티칸 시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측면으로는 국가적인 측면, 또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 속지주의 원칙이 가톨릭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방문하시는 곳, 초청하는 그곳에 교구장이 초청장을 또 보내야 또 갈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그러면 것이죠. 북한은 지금 주교회 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톨릭 이제, 교회 공식적으로는 그거 없죠. 없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공식 초청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었죠. 그것도 필요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교회적으로도 예. 그 초청장이 필요한데 예. 그것은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이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오는 것이 언제일 것이냐, 그것도 봐야 되는 건데 언제, 그리고 만약에 보낸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낼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비핵화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북미 회담이 아직은 좀 뭐 안개 속에 좀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 진전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교황 방북이라고 하는 세속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벤트를 만약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바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세속의 현실을 뛰어넘는 이제 종교의 힘을 좀 빌리자는 거죠. 그리고 예. 과거에도 이제 국제 관계에서 교황이 이게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명분 제공자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 관계에서 보면은 이제 뭐 국가 행위자, 비국가 행위자가 이제 크게 있는데 국제 관계 거기에서 이제 양자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명분들을 그때그때 제공하고 이제 평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북미 회담이 좀 교착한 국면에 조금 계속되고 있다면은 이제 그게 이제 겨울과 봄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예. 그 어느 시점 이제 겨울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쯤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이제 결심을 좀 하면은 이제 초청장을 좀 보내고 그리고 이제 교황의 방북이 성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교황의 방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좋은 명분도 되지만 혹은 본인이 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대응을 할 것인지 예. 그게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신부님 예와 격식을 차린다면 그러니까 인편으로 직접 사람이 가서 교황청에 전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김정은의 여동생
저 김여정 이야기도 나오고요. 리종혁이라고 조국통일 연구원장인가요? 네, 네. 그분이 지금 뭐 제네바에 있다고 하는데 네. 뭐 대기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마 그런 그 공식 그러니까 사람이 루트를 직접 통해서 가서, 그렇게 아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맞을 것 네. 같다. 예. 실제 성사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고려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 진전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일 텐데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비핵화, 북미 협상,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후에 이렇게 성사가 될 것인가, 혹은 전에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상관이 없을 것인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 전후가 이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예. 교황께 바라는,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바는 그 세속과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힘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북미 정상회담이 뭐 성사해서 잘 되면 더 잘 되게 한다, 혹은 뭐 안 되니까 뭐 그걸 교착 관계를 풀기 전에 한다, 뭐 그 등등의 요소가 고려 없이 지금 이제 북한 문제가 어쨌든 한반도가 남아있는 냉전의 섬이고 화약고인데 그 화약고에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뭐 적당하게 이제 그 때가 조성이 되면은 언제든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이제 종교이고 또 교황님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교황이 방북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죠. 좀 확정 짓는, 아무래도 좀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북한인 것이죠. 이제 교황의 입장을 확실하게 이제 밝히셨잖아요. 예. 밝히신 건데 이제 북한이 이제 과연 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예. 하는 이제 북한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미 회담 뭐 국면이나 여러 가지 국면들을 볼 때 지금 북한의 결단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죠. 예. 우리 뭐 북한의 공이 좀 많이 넘어가 있는데 북한이 좀 결단을 좀 하고 조속히 좀 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나오기를 다들 좀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시민이 만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냈다. 그래서 교황청의를 접수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교황께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보면 교황 방문을 할 때 특정 지역에 가실 때 그 주변국을 다 이렇게 몇 개국을 보시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내년에 뭐 동북아 지역에 방문한 일정이 있다면 한꺼번에 북한도 그 와중에 가실 거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감안할 때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 시기는 정확하게 가늠하는 건 어렵죠. 예. 왜냐하면 절차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러한 절차들을 다 해결한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을 방문한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도 한번 방문을 하셔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한다면 예. 아마 그 시기를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시급성이다, 그리고 이게 중대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 차원이라면 또 교황님께서는 다른 결단을 또 내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를 반추해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과거에도 이렇게 교황 방북이 추진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매번 중도에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끝까지 잘 성사가 될 것인가라는 것은 좀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좀 어떤 경위 때문에 이렇게 무산이 된 건가요?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예. 드렸는데, 북한이 결심을 좀 못한 거죠. 이렇게 추진을 좀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종교의 자유 문제, 뭐 인권 문제 등등이 뭐 교황이 방문하면 그게 당연히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제들이죠. 그런 일들을 좀 감내하기가 예. 좀 북한이 그 당시에 91년도 뭐 이제 그럴 당시에는 아직은 그때는 좀 힘들었던 상황이고, 근데 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제 뭐 알려져 있는데, 예. 이번엔 좀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결심을 하고 다른 행보를 보일지, 그게 정말 중요한 이제 그 리트머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교황 방북 여부가. 북한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종교의 자유가 좀 다른 일반 국가의, 정상 국가의 뭐 종교적 자유와는 좀 다른 의미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유엔에 보고되는 인권 보고서라든가 종교 보고서의 실태 조사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그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빠지지 않고 올라왔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북한에서는 이 천도교, 그다음 불교, 개신교, 그다음 천주교 이런 예. 순으로 사실은 이렇게 통계도 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서 진정한 신앙인들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당 차원에서
세계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종교 자유에 대한 어떤 개선 의지가 과연 교황 방북 전후에 뭔가 있다면 가시기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해봅니다. 신부님, 지난번에 성 베드로 성당의 특별 미사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정오 시간의 어떤 단독 면담. 네. 글쎄요, 이런 부분 보면 정말 교황청, 특히 교황께서 많은 배려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이게 정말 극히 이례적인 겁니까? 이런 네. 배려들이? 예, 그러한 배려들은 정말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이 그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의 심장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항상 사제의 그 미사에 집전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특별하게 올라가서 이 마이크를 잡았다 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사실은 이 재단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과 같은 건데. 예,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그러한 모든 배려들을 교황청에서 하지 않았나. 근데 그러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프란시스코 교황님과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이 이념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우리나라에게 배려가 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황께서는 유독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한반도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교황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아있는 냉전의 섬이죠.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교황의 입장에서는 꼭 좀 해결해야 될 수건 과제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몇 년 전에 우리 방한을 하셨을 때도 미사를 집전하면서 남북은 한 형제입니다라는 얘기를 7번이나 그때 강론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평화의 뭐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사제의 입장, 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정치적 상징성이 또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 파묻혀 있는 분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이제 정치적 상징성이 있고 그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분이 그 남아있는 그 냉전의 섬을 해체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본인의 남아있는 마지막 좀 과제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침 또 우리 정부에서도 좀 강한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황청 대사를 하는 200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우리 교황청 대사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무슨 뭐 정권에 따라서 뭐 바뀌는 정무직이거나 뭐 이제 그러진 않았는데 이번에 또 올해 1월 달에 또 교체가 됐죠. 또 특별히 또 청와대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교황청 대사로 가셨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의지도 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황께서 2013년도에 이제 선출이 되셔가지고요. 그 이듬해에 저희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굉장했죠. 뭐 신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거의 신드롬까지 너무 교황을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프란치스코라는 어떤 그 세례명도 그렇지만 교황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이제 시민님께서도 많이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교황님,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요. 그 아르헨티나의 이 정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처럼 뭐 이 평화로운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당시 사제로서 출발을 할 때에도 바로 그러한 그 불의한 모습들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라든가 그러한 불의한 모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자국민들, 그 형제들을 또 목숨을 구해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투신을 했고 그리고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토대 위에서 바로 정의를 위해서 했어야 한다라는 그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강렬하신 분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그 인류가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을 존경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몸소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어서 아마 그렇게 언행일치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시는 분은 아마 근래에 보기 드물게 그래서 그런 신드롬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럼 국제사회에서 교황의 위치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정치적 상징성의 문제죠. 이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관계에서 이제 국가 행위자, 비국가 행위자가 있다고 치면은 그 양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게 바티칸이라고 하는 독특한 입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외교 관계에서 대사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지만
비국가 행위자들, 이거 뭐 각 지역에 있는 카톨릭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민간 카톨릭 산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구들과 함께 뭐 구호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정치적 활동, 비국가 활동을 통해서 또 국가와 정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런 독특한 입지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방북 그리고 또 뭐 북한 한반도 문제에서도 좀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실제로 홍콩의 카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내부에서 뭐 남남 갈등이나 뭐 주변 국가 좀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홍콩 카리타스라고 하는 전혀 제3의 지역의 이제 그 카톨릭계 단체가 대북 인도 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내년 봄까지 여전히 교황이 갖는 어떤 상징성, 권위, 영향력,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방북하셨을 때 충분히 이제 아마 발휘가 되고 그걸 직접 우리가 목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방북하게 되시면 글쎄 의례적으로 있던 종교적인 어떤 그래서 미사랄지 어떤 그런 행사를 갖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금 북한이 그런 시설도 없고요. 사실은 뭐 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 가톨릭 신자들이요. 글쎄요, 이게 가능할지 정말 가신다면 또 어떤 일정을 좀 소화하게 될지 저도 뭐 미리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에 의하면 조선 가톨릭교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등록된 신자 수는 3,000명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성당도 장충 성당이라는 곳이 한 군데가 있죠. 예.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미사를 집전하실 수 있는 그 요건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예. 인민궁전에서 모든 평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설했듯이 네. 아마 그렇게 만남의 그러한 일정도 소화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혹시 싶습니다. 오시게 되면 이 서울대교구나 그러니까 한국 저희 쪽에서도 혹시 사제나 신부님께서 가실 수도 있는 혹시 주긴 가시겠죠? 뭐. 아마 그것도 그 같이 협의 대상이 돼야 예, 되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공식적인 기구가 이 교황님을 초청하는 것이 또 한 분야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제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서 그러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공식 이 사제 대표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서울대교구의 염수정 추기경께서 예. 평양교구의 서리로 임명이 돼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그 평양교구장 서리로서 그 초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예. 하나의 과제입니다. 아, 그러겠네요. 이번에 만약에 방북을 하게 된다면 좀 예민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인권 문제에 관련된 언급도 하게 될 것인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 뭐 정치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뭐 인권 문제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그 단어들과 뭐 수사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메시지는 이제 전하시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북한 인민들한테 좀 또 신선한 충격이 아마 되겠죠. 그리고 뭐 이게 뭐 속된 말로 과거로 치면 속된 말로 이제 뭐 이제 종교하는 사람 뭐 이게 뭐 공산당에서는 이제 종교 남편이라고 하죠. 근데 예. 북한 헌법 63조인가요? 거기를 보면 또 종교의 자유를 또 규정해 놓고 있어요.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 행위 같은 것으로 이제 허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개 행사들이 있을 건데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제 그 다른 북한 인권과 관련된 어떤 간접적인 수사적인 표현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은 이제 북한 인민들 사이 입에서 입으로 이제 소문이 타고 나면서 네. 좀 신선한 충격이 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동구권 사례에서도 보면은 한 냉전 기간 동안 한 50년 정도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좀 없어졌다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냉전이 뭐 이렇게 종식되고 이제 90년대 보니까 그 과거의 교회들이 다시 그대로 또 살아나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없는 이제 뭐 이제 교회의 이제 존재들 등등 해가지고 좀 새로운 어떤 뭐 그 영향을 주는 그 비정치적 분야에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하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대신 우리 문 대통령한테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글쎄요, 그 체제 선전이랄지 만약에 방북이 성사될 때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과시하라는 거.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이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상 국가로 이제 발돋움을 하는 것이죠.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호를 열어 제끼고 정상 국가로 이제 발돋움을 하는 이제 그 성과가 하나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조금 뭐 한번 생각을 또 다시 해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교황청 방북의 기획을 계속 좀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200만 수석을 뭐 굳이 교황청 대사로 또 보내시거나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뭐 대화를 하던 와중에 좀 강력한 권유에 대해서 크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혹시 답변을 한 가능성은 없을까? 저는 그게 조금 좀 불안하고. 즉흥적으로 답변을 했을 수도 그냥 있다. 즉흥적으로 뭐 괜찮겠지 뭐 하고 이제 그렇게 그냥 자신은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이어진 그렇죠. 나눈 이야기니까요. 편안하게 그냥 뭐 예. 의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얘기를 혹시 했을 가능성, 정치적 고려가 좀 깊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조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과거처럼 또 불발이 된다거나 그럴 수 예. 있는데 이번에 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북미 간의 회담이 직접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그냥 단순하게 방북만 하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양쪽이 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은 교황이시죠. 예전에도 뭐 미국과 쿠바가 싸우고 할 때 그리고 또 미국과 소련 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을 때도 교황이 옛날에 역할을 했었죠.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명분 제공자로서 좀 독자적으로 또 이제 바티칸이 또 활동을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신부님께서는 이제 한국 천주교계에 계시기 때문에 북한에도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전파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번 방북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천주교계 내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하는 바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톨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북경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전례가 되잖아요. 그 전례가 되면서 사실은 북한의 교회가 굉장히 더 활성화돼 있었죠. 남쪽보다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분단되면서 그 여러모로 이렇게 수그러들었고 예. 그리고 또 많은 그 신앙의 우리 그 어른들이 또 많은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많은 순교자들에 대한 그 이 영혼도 같이 함께 달래드려야 되고 또 그때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어서 우리 형제들이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쁘게 형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희망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좀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네. 할까요? 오늘이 이제 10월 19일이잖아요. 그 평양 공동선언 나온 지가 한 한 달이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고위급 회담도 했고요. 그 북미 관련해서 접촉도 지금 이제 실무 접촉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비건과 물론 이제 최성인 만나는 상황이 아닙니다만은 북미 회담의 일정도 지금 윤곽이 잡혀갔는데 아직도 그래도 좀 안겼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한 달 과정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2018년도를 굉장히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죠.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성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 왜 이게 속도가 안 나지 생각이 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비핵화 여정이라는 게 지난 25년의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길게 보면 4.27부터 보면은 이제 6개월 정도 된 거고 뭐 9월 평양 공동선언 뭐 그리고 뭐 6월 달에 6.12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 3, 4개월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난 25년 과정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직 지금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당장 안개 속이고 답답한 것 같긴 하지만 예. 분명히 이제 평화로 가는 길, 비핵화에 가는 길로 큰 길은 접어섰기 때문에 그 길이 이제 울퉁불퉁하냐 안개 속이냐 이제 그거의 여부인데요. 예. 평탄하게 가느냐 여부인데 예. 어쨌든 그 길은 들어섰다는 점에서는 좀 의의가 있고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황의 방문이 꼭 성사돼서 북녘하게 따뜻한 온기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성환 신부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